네, 오늘은 수요일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SK증권의 박재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구원님과 함께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궁금해집니다. 화면에서 먼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증시 랠리에 살아가는 IPO 시장인데요. 세 가지 포인트 공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또 IPO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큰 수익률을 안겨다 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청약시장 자체가 좀 흥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IPO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포인트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지 먼저 연구원님께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네, IPO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짜볼 때 포인트를 제시한다면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연구원님? 네. 지금 IPO 시장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신규 상장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게랑,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공모 자금을 얼마나 끌어다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상장 초기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이제 공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전망을 하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주식들도 물론 많겠지만 특히 금액적으로 많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았고요. 수익률 부분은 오히려 조금 보수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12월부터 1월까지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네.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대충 30% 정도의 이제 공모가 대비 시초가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게 200%에서 230% 정도까지도 굉장히 월 단위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향후에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과연 보일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2월 달까지는 사실 지금 140%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던 기업이었던 APR이 이제 시초가 대비 한 70% 정도의 상승, 네네. 그리고 종가에서는 한 25% 정도 상승으로 끝났고요. 지금은 거의 공모가에 근접한 주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이제 이런 화랑은 좀 더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최근에 APR에 대해서 만약에 때타상을 달성하면 황제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황제주 근처에 못 가고 굉장히 좀 부진했던 그런 수익률이 좀 나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APR이 추세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 공모가라든지 앞으로의 IPO 시장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변화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상장일 날 시가가 100%, 200%씩 상승을 했던 랠리 자체의 시작이 네.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작이 되었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종목이 크게 에이텀이랑 DS 단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에이텀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할 때 하단 미만으로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일 날 이제 100%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DS 단석도 수요 예측 때는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상장일 날 거의 300%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시장에서 이게 신규 상장일 날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좀 눈치를 채기 시작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서 매니저분들도 이게 공모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세미나를 가거나 저한테 공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 수요 예측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라고 문의를 주셨을 때 세 가지 포인트를 매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미확약으로 넣으시고 상단 초과로 넣으시고 상장일 첫날, 그러니까 수요 예측 첫날에 넣으셔라.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받아서 9시 30분 이전에 판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매번 소통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APR의 실패로 인해서 아마 100%, 200%씩 상장일 날 상승하는 랠리는 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꼭 추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급적으로도 공모가 시장들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모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규 주식이 코스닥으로 상장을 했을 때 지금 이미 코스닥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보통 공모가를 70 정도에 이제 써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공모가 대비 시가의 수익률이 긴 시계열로 보면 보통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100으로 코스닥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200, 300 이렇게 되게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는 바람에 네. 공모가 자체를 70에 내는 게 아니라 90, 95, 100을 넘어가면서까지도 공모가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공모를 받은 제 주주 입장에서는 상장일 직후에 얻게 되는 수익이 굉장히 축소가 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좀 선별을 통해서 공모주를 받는 전략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가 최근에 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공모가 자체가 좀 높아지면 수익률을 또 많이 얻어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향후에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선별을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과거 추세를 보게 되면 결국 해마다 공모가 수익률이 좋았던 해가 있고 안 좋았던 해가 있는데 안 좋았던 해들에서 오히려 분산이 더 넓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좋았던 해들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되게 높은 수준에 다 같이 모여 있는 데 비해서 네. 좀 안 좋았던 해들은 되게 분산이 넓은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의 시간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절대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선별적으로 공모를 넣어서 이제 상장일 날 좀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또 IPO 시장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포스트 IPO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선별을 통해서 IPO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IPO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을 연말이나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신 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상장 시장 자체, 그러니까 주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약인 건 맞기 때문에 지금 대어들이 신규 상장한다는 뉴스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해두면 좋은 종목들은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막 100%, 200%의 수익을 이제 노려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개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상장일 날 9시 이전에 종목을 산 다음에 뭐 9시 반, 9시 40분 이 정도에 팔면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따라 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유행도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런 전략들이 특히 되게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한 2가지 정도의 전략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포스트 IPO 전략이 특히 대표적인데요. 이게 작년 7월 정도부터 규제가 좀 새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기관들 보호 확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상장 주식을 놓고 봤을 때 오버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량이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기존 주주의 형태로 이제 VC들이 특히 소위 말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놓은 물량이 네네.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IPO 과정에서 이제 기관들이 받아간 물량들이 보호 확약이 걸리는 이런 물량이 있는데 이 2가지 모두에서 지금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올해 들어서 상장을 했던 주식들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전문 투자자 물량이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네. 나오게 되고요. 보호 확약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규제가 바뀌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지금 보여가지고 지금 그래프에 보실 수도 있듯이 한 30%를 넘는 수준 네. 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행 물량이 있게 되면 사실 신규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눌리게 되는데 네네. 이걸 공부를 해두시고 이제 보호 확약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조금 다시 주워보는 전략을 좀 취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오버행 물량들이 좀 나왔을 때 주가가 주춤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 전략이 또 유효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2가지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제가 또 좋게 보는 전략이 이제 대어들의 신규 상장 때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4가지 정도의 신규 상장 대어와 그 관련된 주식을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네. 처음으로 APR이라는 종목, 지금 가장 핫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이제 뷰티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동국제약도 같은 뷰티 디바이스를 하는 일종의 경쟁사거든요. 아, 네. 근데 APR이 되게 높은 가치로 이제 상장을 할 것으로 장외 공모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네네. 보였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성창투라는 이제 회사에서 시프트업의 지분을 소량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프트업이 상장이 올해 뭐 얼마의 가치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같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면 해외에
플랫폼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같이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넣는 와이랩이라던가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요새 좋게 보는 거는 이커머스향, 그러니까 마켓컬리랑 SSG.com으로 오아시스 마켓 같은 이커머스들이 올해 상장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네네.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배송 로봇을 좀 넣어줄 수 있는 로보티즈까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병렬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좀 엄연히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APR이나 시프트업에 연관된 동국제약이랑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레이팅 아이디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성창투가 사실 산업적으로 뭐 시프트업이랑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엄연히 말하면 경쟁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냥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로직이라면 사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끌어들여서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웹툰을 넣고 있는 와이랩이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이익단까지 떨어지는 좀 펀더멘털의 개선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네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로보티즈에서 공략하고 있는 라스트 마일 배송 이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요. 올해 되게 이런저러한 대어들의 신규 상장이 많을 텐데 상장이라는 게 사실 흔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공모가로 이제 주식을 받고 한번 수익을 벌어먹을 수 있는 일종의 뭐 투기성으로 생각하시기도 쉽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업들이 돈을 끌어당기려는 행동이거든요. 그럼 과연 끌어당기는 행동을 통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런 것도 투자 설명서에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생각해보는 투자법이 올해는 가장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좀 큰 기업들 위주로 했을 때 부각이 됐을 때 관련주들 찾기로 가보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어제 이제 시프트업 관련된 상장 뉴스가 나오니까 대성창투가 시간을 내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투자 전략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기간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 일주일 전, 뭐 한 달 전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접근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대성창투나 뭐 아까 APR의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레이팅 로직이기 때문에 그쵸. 어딘까지 떨어지는 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외 공모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괜찮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좀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가장 안전한 투자법은 이게 상장이 다 되기로 결정이 되고 투자 설명서까지 나온 이후에 해석을 다 하시고 이제 사이즈를 가늠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지만 사실 기대감을 먹어야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네. 뭐 이제 사실 뉴스가 자주 나오거든요. 네이버 웹툰이 이제 지금 아이비들 사이에서 공모가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다, 뭐 가치를 얼마를 얘기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사실 빠르게 반응하시는 것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전략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IPO 종목들에 대해서 직접 투자도 있지만 다른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는 전략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앞으로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 한 가지 좀 추천을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보고서 나간 기업이 삼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삼현이요. 삼현이라는 기업은 사실 그 액추에이터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2,000에서 2,500억 사이의 밴드로 신규 상장을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23년 가결산 매출액이 한 1천억 정도 되고 25년에는 목표하는 매출액이 2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자동차 부품사에 가깝거든요. 네. 현대 기아향으로 최종 고객사 매출액이 한 95%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사들이 보통 PSR을 지금 막 과거 기준으로 2배씩 받는 기업이 없는데 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익률 수준을 보면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5배, 6배 정도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보통 현대나 기아에서 설계를 주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좀 사출을 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정도의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할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소개드리는 시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설계를 다 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냐 하면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친환경차의 성장입니다. 지금 사면에서 납품하고 있는 뭐 CBBD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부품 같은 경우들이 전부 다 HEV 그리고 EV 그리고 내연차에 모두 다 납품되고 있는 부품들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연차 비중이 50%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내연차의 노출도가 높은데 향후에는 같은 부품을 이제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로 더 많이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미 독점적으로 부품을 넣고 있기 때문에 네. 침투율이 늘어나는 그림은 좀 생각하기 어렵더라도 ASP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ASP 상승의 그림이 가장 좀 주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좋게 보는 것은 워낙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얻어놓은 이 액추에이터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방산과 로봇 쪽으로 지금 산업을 네.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면이 일반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저는 차별화되는 지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확보해둔 수주 잔고가 이미 1조 원을 넘어 1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 이게 자동차향으로 대부분 7,700억 원 정도가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로봇으로도 이미 600억 원 그리고 방산으로 1,500억 원 이상을 지금 수주 잔고로 확보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하모닉 그 감속기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산업을 확장해 나가는 전개들도 충분히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를 부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목을 조금 더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공모에 대한 포인트도 들어볼게요. 네. 사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여의도에서는 이거저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25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고 지금 자동차 부품사 대비해서 좀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수준은 높은 상황은 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가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높여서 잡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근데 사면이 이제 기존에 상장을 했던 올해 상장했던 다른 기업들과 특히 다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기존 주주 즉 VC들의 지분이 평균적으로 아까 20% 정도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면 같은 경우는 4%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버행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모가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투자를 하기 위해 좀 지켜보셔도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사면에 대해서도 함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던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SK증권의 박재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